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상훈 변호사님과 주요 이슈 분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먼저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검찰총장이 아니고 측입니다. 측이. 지난해 총장 재직 시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권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이제는 후보가 되겠습니다만은 윤 후보에 대한 정치 공작이 본격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금 관측을 낳고 있어요. 우선 이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왜 제기됐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과거 조선일보에 있었던 이진동 기자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나간 뒤에 만든 회사가 인터넷 매체가 뉴스버스인데, 거기에서 4.15 총선 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황희석 등 여권 인사, 그리고 채널A 사건 일으킨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그래서 MBC 그 관련 기자들, 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또 기사를 쓰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보도를 한 기자 PD, 그래서 7명, 이 여권 인사 3명, 이 사람을 고발해 달라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지금은 이제 김웅 의원이죠. 그 당시는 4월 3일에 이제 고발장을 냈으니까 당시는 국회의원 후보죠. 후보한테 전달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전후 사정들이 여러 가지로 어긋나면서 지금 거의 뭐 하루 만에 이게 가짜로 들통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일들이 왜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언론 매체도 아니고 저 외곽에 있는 우리 시청자나 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사건 이름도 때문에. 들어보지 못한 매체에서 이렇게 쓱 나올까. 얼마 전에도 일요신문이라는 데서 뜬금없이 뭐 윤석열 측에서 이준석 대표를 뭐 밀어내기 위해서 비대위를 만든다 해갖고 또 그게 큰 사단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근거가 있는, 그런 증거 있는 보도인가부터가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직감이, 일감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터졌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엽 사건 이야기하지만, 김대엽 사건보다도 더 황당한 일이 드디어 일어났구나. 그걸 보니까, 역시 선거철이 곧 이제 왔구나. 이걸 갖다 느끼게 됐는데요. 이게 지금 여권이 어떤 이런 이슈를 제기할 때 상대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쓰는 수법이더라고요. 이상한 그 친여 매체 이런 데서 보도를 해요.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매체에다 뭐 말도 안 되는, 흘립니다. 걷다가 흘리든지, 뭐 그쪽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친여 매체 사람들이 보도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말하면 이건 정치 공작 아니야 말이 금방 나오니까 이 사람들 지금 여권에서 한 이야기는 이런 그 친년 매체에 나오는 뉴스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 우리가 이제 이 고발을 의뢰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손준성 당시 이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아주 핵심 자리. 그 사람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이런 걸, 그때 왜냐하면 벌써 조국 장관 사태 때문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1월달인가 장관 되면서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아주 그 긴장 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안 좋은 관계에. 긴장 정도가 아니라 1월 달에 학살 인사를 해버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있죠. 이런 문제는 정말 극비리에 다루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하자면 지금 여권의 이야기들을 하면 윤석열 총장이 자기 보신을 위해서,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예. 여권 인사들을 채야겠다. 아니면 또는 지금 뭐 1년 뒤에 있을 대권에 나가기 위해서 미리 이런 일을 해야겠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되게 큰일 아닙니까? 아까 고 교수님도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 그러셨는데 말이 그게 맞다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뭐 그러면 이거는 자기 밑에 사람 맡길 것도 아니고 아주 극비리에 예, 진행하는데 손준성이란 분은 이게 추미애 장관이 자기 인사에 자기 사람 심어다 놓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을 시킨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린 삼척 동자라도 이 말이 이 손준성한테 했단 말이 말이 안 되고 그다음 또 했다는 게 김웅 후보한테 그 당시에 예. 했다는 건데 4.15 총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웅이는 국회의원이 그때는 아니에요. 아니고 예. 4월 3일 12일 전입니다. 선거. 예, 예. 그러면 자기 국회의원 선거 운동하는데 정신이 없던 때예요. 예, 그럼. 이걸 가져와도 이게 무슨 김웅 그 지금 의원도 당시에 검사 출신이니까 이게 그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예. 자기 일이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이런 그 근거도 없는 이런 걸 가져온 걸 가지고 고발하고 할 시간이 아예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 또 이런 게 들어왔다면 몰라도. 아니 예를 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슨 지시를 했던 사주를 했던 아니면은 손준성이가 충성한다고 그랬던 간에 아니 왜 김웅한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그 저게 뭐 아니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후보에 불과한. 후보한테 왜 그런 일을 시키겠어요? 아, 시키려면 당한테 이제 갖다 전달하라는 거거든요. 김웅한테 고발하라는 게 그러니까 4.15 총선이 있고 그다음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국회의원 되고 나서 어떤 이제 딱 국회의원 의원이라는 면책 특권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간이 12일만 지나면 되는데 굳이 그 후보 선거운동 갑자기 엄청나게 바쁜 사람을 이런 고발하는 건 말이 안 되고 한다 하더라도 저기 윤석열 총장의 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정점식 그 법률 지원 이런 한 사람 아니면 그 사람한테 하면 되지. 그때한테 뭐 얘기하지 왜? 그러니까요. 그 김웅원한테 후보한테 예.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고 그다음 그 손준성 그때 정책관 수사정보 정책관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 수사 정보를 좀 수집하는 자리입니다. 예, 아주 핵심적이다. 예, 이거는 뭐 아무 총장이 지시 안 해도 자기가 자기 일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이 사람 뭐 압수수색 했는지 뭐 했는지 뭐 자료가 나왔다 하더라도 예. 이 사람 업무예요, 그게.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윤석열 총장이 수집하라 하지 마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본연의 업무가 그런 범죄 정보를 그러니까 범죄 정보라는 건 있죠. 꼭 고소 고발만이 아니고 소문, 그다음 언론 보도 이런 게 전부 다 그 정보가 되는 거예요. 범죄 정보가.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신빙성이 있고 수사할 만한 걸 이제 수사하도록 이제 수사 정보 정책관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준성 그 이 검사의 뭐 책상에서 뭐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다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업무가 그건데. 예. 그리고 이 수사라는 건 있죠. 그 지금 여권이 말한 거면 꼭 그 고발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하는 걸 생각하는데 수사의 단초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정도 사건이면 있죠. 여권의 주요인 사람이 유시민, 황희석, 그럼. 제가 그러면 이건 인지 수사로 가능합니다. 그때 이미 그 소문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걸 굳이 검찰총장이 이런 그 수사 정보가 있는데 오히려 손준성 이 검사가 보고했을지 몰라요. 아 이런 정보가 있는데 수사를 어떻게 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한테 하면은 윤석열이 결정하는 거죠. 이 중요 인사들인데 이걸 함부로 해서 되겠냐 라든가 이거는 시급하니까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지금 여권은 계속 고소 고발을 마치 해야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그리고 아니 고발을 야당에서 고발을 하면은 검찰이 수사를 합니까? 그 당시 상황이 그렇죠.
윤석열이는 인사권도 본인이 아무것도 그때 없는 완전히 뭐 허수아비 총장이다. 맨날 뭐 수사시권 받으라고 그러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허수아비 총장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야당이 고발한다고 검찰이 수사가 들어갈 리가 아니 그 당시에 추미애가 맨날 한 게 수사지휘권 발동이었습니다. 만일에 이거 윤석열이가 어떻게 고소 고발시켜 가지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추미애가 그거 안 돼 하면 그거 못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니까 직접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했더라고요. 진상을 얘기를 했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이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이 정치 공작 한두 번 우리가 겪어본 것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해도 너무한다. 뭐 하자는 거냐 도대체. 정치를 하자는 거냐 후보를 죽이려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처음에. 그러니까 뭐 이 고발을 사주한다고 누가 얘기를 해서 사주에서 무슨 회사 사주를 얘기하지 않았어. 주식 많이 가진. 그래갖고 뭔 소리냐 근데 자기가 평생 봉지 생활하면서 누구를 고발한 적이 없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건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아니 추미애가 와갖고 인사 다 해갖고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 다 쳐내버리고 수족을 다 잘라버리고 혼자 고립무원에 처지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몰래 고발을 한다? 그게 상상이나 되는 그리고 손준성 씨가 뭐 집안에 뭐 아들이나 뭐 친척이나 돼가지고 비밀을 아주 잘 유지해준다. 왜냐하면 또 고소 고발이라는 게 있죠. 이게 하다 보면 무조건 정보가 세개돼 있습니다. 누가 고소하면 다 알잖아요. 기자들. 아니 검찰 그 빠꼬미들이 누가 그러니까요. 뭐 한다는 거 움직임 금방 알죠. MBC 기자, KBS 기자, 한겨레 기자, 오마이뉴스 기자 있죠. 그 사람들은 그건 바보들입니까? 검찰 내에서 벌써 알죠. 그러니까요. 직원들 중에 이 조직이 무서운 게 있죠. 검찰에는 친윤석열 측 검사만 직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윤석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많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이건 다 반 힘도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추미애 장관을 갖다가 따르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하자마자 금방 나오고 그러면 그때 나왔어야죠. 이 말이 작년 4월 3일이면은 작년 총선 끝나고 또 최소한 이번 4.27 재보궐선거 전에 이건 나왔어야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딱 숨겨두고 있다가 숨겨둔 것도 아니죠. 이게 말하자면 정치 공작의 한 수단으로 이 강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딱 경선 타이밍만 노리고 있다가 들어가면서부터 이 문제로 자기들끼리 야권 후보들끼리 싸우도록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깔아앉히고. 뭐 홍준표 또 의원 또 뭐 물실혹이라 또 그럴만하네 보니까요. 그렇죠. 네. 나도 검사 출신인데. 아니 총장 모르게 그렇게 밑에 사람이 가서 고발장을 쓰겠느냐.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 뭐 윤 총장도 그렇지만 그 고발장을 썼다는 손준성 검사. 지금 대구고검에 인권정책관으로 뭐. 그 사람도 쓴 적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 거 쓴 적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김웅기가 애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김웅기가. 처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뭘 전달 받아서 자기는 뭐 그때 여러 뭐 이런 것들이 제보가 들어오니까 당 법률 지원단에 전달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오후에는 이제 상황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뭐 공익제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 공익제보 그거 뭐 전달한 것이 무슨 문제냐 하면서 말을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죠. 우선 김웅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선거운동에 바쁜 사람이 그거 누가 준다고 검토하고 그걸 전달할 본인이 안 했을 겁니다, 분명히. 아니 그리고 오래된 것도 아니고 한 1년 정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그 4월 달에 받았다 한다면은 김웅기가 분명히 기억을 할 것 아닙니까? 손윤성하고는 또 사실 뭐 동기생이라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뭘 받았다고 하고 그걸 당에 전달했다고 할 텐데 그게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정식 의원이 그러면 뭐라고 그랬는지 그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정정식이 그때 전달 받았는지. 아니 김웅 그 사무실에서 후보 사무실에서 정점식 의원한테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에만 전달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에 갔으면 정점식이 갔을 거 아닙니까? 법률지원단장이니까. 정점식 의원은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뭐. 당연하죠. 그건 뭐 그런데 우선 김웅이가
자기가 받았다든지 받았으면 받았을 리가 없죠. 무슨 증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 정황으로 볼 때 김웅 후보가 이런 걸 받고 한가하게 법률 검토하고 할 때가 아닙니다. 밑에 뭐 보좌관이라든가 그 선거운동원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건 뭐 그 국회의원 되는 게 급하지 이거 받아가지고 고발하는 게 급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있죠. 지금 김웅 의원이 이러는 바람에 이따 김웅 의원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당 대표 나오고 할 때 상당히 좋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김웅 의원이 유승민 측이라는 지금 지금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유승민 지금 캠프의 대변인으로 그러니까요. 있죠. 유승민이가 사실상 공천을 주고 이 국회의원 배지를 그렇게 되니까 거죠. 지금 김웅 의원이 말을 왔다 갔다 기억에 희미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김웅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 잘 윤석열을 공격하는 소재가 되면은 유승민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그런지 애매모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때 김대엽 사건 때처럼 물증은 전혀 없고 전부 말밖에 없는 그래서 이걸 공중에 띄워놓고 뭐 그냥 국민들 중에 그 대깨문이나 이런 사람들 그걸 믿는 거고 그다음 그 반대된 지금 그 야권에 그 따르는 사람들이 이거 안 믿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게. 그 김웅 의원까지 같은 당 의원이라는 김웅 의원까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해버리니까 지금 그 여권 사람들은 봐라 이거 그 당 의원까지 이야기하지 않느냐. 송영길 뭐 대표를 비롯해서 또 최강욱 그 당사자인 최강욱이 또 최강욱과 같이 뭐 활동하는 친문 강성 철험회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명 내고 이 국기문란이다 뭐 윤석열 게이트다 해갖고 난리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냥 깽가리 치고 북치고 난립니다. 물실혹이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뭐 근거가 있으면 증거 단 하나라도 대봐라. 그런데 지금 이 기사를 썼던 이진동이까지도 여기저기 언론에 나가서 윤석열이라고도 하고 윤석열 측이라고 검찰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 윤석열 개인 검찰입니까? 문재인 검찰이지 검찰이면은. 또 하나는 정황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정황. 무슨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기사를 쓰려면은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해서 써야 하는데 정황 증거만 있다는데 그걸 대는 것도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그 고발장에는 뭐 혐의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 그 고발장에는. 그러면은 이런 그 수사 중요 정보를 누구한테 받았겠느냐. 총장한테 받았을 거 아니냐 물어보고. 그러니까 정황이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정치 공작을 펴는 이유가 오히려 반대로 보면 있죠. 장모 문제, 그다음 김건희 문제가 이제 공격이 그게 너무 일찍 터진기도 했고, 그다음 제가 윤석열 총장하고 뭐 개인적으로 모르지만은 개인적인 결함은 잡아낼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온 게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작으로 한번 흠을 잡아보자. 지금 뭐 그 야당도 대권 후보 뽑는데 여론이 50% 이런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여론에서 좀 돌아들 거 아닌가. 지금 여권에서는 제일 겁내는 게 윤석열입니다. 그럼요. 다른 사람이야. 최재형 원장 지지율도 안 오르고 거의 지금 의미가 없고 거의 의미 없는 수준으로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다음 유승민, 홍준표 그래도 이거 뭐 본선에서는 아예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고 지금 야권 지지자들이 홍준표, 유승민은 대구에서도 워낙 인기 없어가지고 이건 제외하고 홍준표가 유일하게 있는데 뭐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홍준표가 조금 지지율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여권에서 홍준표 의원 그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면 속으로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하나만한 선거. 가장 만만하죠. 2017년 봤지 않습니까?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 땅 짓고 헤엄치기가 아니고 헤엄 안 쳐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일 겁나는 게 윤석열 후보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겁을 내냐 하면은 딴 거 뭐 나중에 대선 후보 토론 이 문제보다도 흠 잡을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인 흠을 오로지 가족 문제 하는데 그것도 지금 근거가 뭐 거의 없고. 그래가지고 뭐 엑스파일 사건이라든가 줄리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오히려 근거가 없는 걸로 드러나고 자기들이 역공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왜냐하면 여권에 더 좋은 게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근거가 없으면요
공격하는 쪽도 우리가 방어하는 쪽도 근거가 없어요. 없는 거니까. 없는 걸 어떻게 그냥 제일 힘든 게 윤석열 총장으로서 내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걸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 안 한 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러니까. 한 걸 그쪽에서 입증하는 거는 가능해도 아니 내가 아무런 지시도 안 하고 문건도 없는데 그걸 그러니까 서로 막 이게 공중전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노리는 거죠. 그리고 이 뉴스버스의 기사가 지금 기초가 돼가지고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데 뉴스버스의 기사의 가장 핵심은 손준석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윤석열의 최측근이고 윤석열과 아주 내밀한 얘기까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고. 근데 그거마저 틀렸잖아요. 그게 이제 완전 틀리니까 더 이상 뭐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손준석이는 오히려 추미애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윤석열 총장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자기한테 나중에 큰 공격거리가 될 이걸 손준석이를 시킵니까? 그리고 고발장을 썼더라면 그럼 고발을 해야 했을 거 아닙니까? 고발도 안 됐잖아요. 고발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뒤늦게 뭔가 누가 작품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게 바로 옛날 채널A, 제2 채널A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채널A 사건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이상한 언론 하나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여권 인사들은 자기들 말의 근거가 뭐냐 언론에 놨더라 이거야. 그래. 이상한 이름도 새로운 뉴스버스라는 뭐 그런 언론에 놨더라 이거야. 그러면 무슨 언론입니까? 언론도 아니죠. 이진동 그 운영자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그런 정황이 있더라.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기자가 있죠. 이걸 하려면은 최소한 윤석열이 여기에 손준성이한테 지시했다는 뭐 어떤 이메일이라든가 그다음 뭐 이런 걸 확보한 다음에 이런 지시를 했다 그래야지 말로만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그러니까 지난번에 엑스파일 터뜨렸던 장성철이 거기도 아무 공고 3일인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손들어버렸잖아요. 손들어버렸잖아요. 사람만 우습게 돼버렸고 이진동이도 지금 그 기사의 출처의 핵심인 손준성 자체가 윤석열 총장의 핵심 측근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윤석열 죽이기의 측근이었죠. 윤석열 그 고리파 작전의 세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밑에 추미애 장관이 꼽아놓은 거 아닙니까? 대검에 딱 꼽아놓고 윤석열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윤석열이가 바보네요. 말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뭐 여권은 이걸 계기로 해갖고 총 공세를 아마 그럴 겁니다. 펴면서 윤석열 죽이기. 근데 저는 이게 있죠. 조금의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드러나면 오히려 역공이 더 클 것이다. 역풍이. 그런 일이 사실이고 팩트에 부합되는 일이 이것만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지금 눈이 벌게서 지금 찾고 다닐 건데.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오늘 그 기자들하고 어디 다른 행사에 갔다가 이제 그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상당히 격앙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해도 넘어온 거예요. 저도 이거서 진짜 부끄럽다.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런 마타도 흑색서전도 아니고 이건 정치 공작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음의 공작을 지금 벌써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경선 시작하면서 폭탄을 하나 터뜨린 거예요. 지난번 장성철 폭탄은 불발로 끝나고. 근데 또 하나 터뜨렸는데 이거는 이제 하루도 못 가고 주요 언론들이 지금 쓰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거 전혀 엉터리거든요.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나라 지금 야권도 옛날에 뭐 군사 독재 시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막 우리나라 정치가 그때보다 군사 독재에 지금 여권이 욕하지만 있죠. 자기들이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민 독재라고 그래야 돼.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금 검찰 지시한 것 같아 보니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드디어 딱 나타나고 특별감찰하시하고 그냥 즉각 지시하고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 이때 또 한 건 하겠다 해갖고 맞장구로 팍팍 치고 나서. 김호수 총장이야 뭐 정권이 안 바뀌어야지. 계속 검찰총장이라든가 검찰총장 지내면서 있으면 또 법무장관 해야 되거든요. 법무장관 또 잘하면 나중에 총리까지 되더라고 우리나라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김호수 총장으로서 얼마나 진짜 물실혹입니까? 이걸 잘해가지고
윤석열 총장 끌어내리면은 자기가 뭐 완전히 공신이 되는 거죠.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그 고발 의뢰 사주라 그랬나요? 그 문제가 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권에 어떤 저항했던 그런 걸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효과도 있겠다. 그게 뭐 이쪽에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 윤석열 총장이 죽을 수 있겠지만 그런 근거 없이 계속 떠들고 윤석열 총장이 아주 굳굳하게 저항할 때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이 정권에 대한 저항이 핍박받고 저항받는 이미지를 국민들이 좀 잊고 있었잖아, 사실. 이 대선 국면에 야권 내에 대선 후보 싸움 경선 국면 들어가면서, 이 정권하고 싸움보다는 야권 내에 이준석 대표, 이런 사람들, 홍준표, 유승민하고 싸움으로 지금 국민들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터뜨려주고, 그다음 근거가 없다는 게 계속 밝혀지면은, 윤석열 총장이 이 정권에 의해서 핍박받고, 윤석열 총장은 이런 비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인 정권에 계속 저항하는 그런 인물로 또다시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랬잖아요. 윤석열 총장 가만히 있는데 그 추미애하고 조국이가 이거 대선 후보 만들어줬다 그랬잖아요. 지금 선거운동 하고 해주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여기 김웅 의원도 좀 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무감사를 통해서 뭐 진실을 좀 밝히겠다.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더라고요. 워낙 조심스러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관계가 뭐 드러난 것도 없는 거고 증거가 뭐 제시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제시된 기사화 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유력 언론에서 취재력이 있는 기자들이 팩트에 근거에 있어서는 기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카더라죠, 진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나요, 홍준표, 유승민, 뭐 이런 분들은 또 때만 난 거예요. 물론 뭐 경선 국면이니까, 뭐 후보할 주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호재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좀 큰 대국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분들이 보더라도 사실에 조금이라도 부합되는가, 아니면 여권의 공작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한 뒤에 사실의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은 공격하지.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정치 오래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더 잘할 거예요. 딱 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정치 한 번도 안 해도 정치 안 해도 우리 말 딱 났을 때 이거 참 웃긴다, 참 부끄러운 나라다 했는데 그렇다면죠. 고 교수님 말씀대로 있죠. 이걸 마치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후보를 끌어내리는 데 쓸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후보는 중립을 지켜야 돼요, 지금. 이준석 같이. 그래야 중립 지키고, 당무 감사라든가, 통해서 나오면 그때 공격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 거의 여권하고 똑같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은, 제 생각에는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후보는 있죠. 오히려 이게 아까 여권에 대한 역풍 이야기했지만은 그 두 사람도 역풍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정권 교체의 최적임자고 바꿀 수 있는,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4.7 재보선도 이겼고 희망을 가졌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갖다가 여권에서 터뜨린데 야권의 그 후보들까지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저는 그럴 거예요. 인간의 도리로서 맞지 않다. 대선 후보이기 전에 있죠. 인간의 도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홍준표 의원도 경남 창녕인가요? 고향이고, 유승민 후보 대구 사람입니다. 경북 대구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유학적인 요소가 강해가지고 이런 데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도 있죠. 제가 뭐 감히 충고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은 아직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좀 중립을 지키고 좀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뭐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진위 논란이 불고는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정치 공작성 그런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요.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그럼요. 선거 자체가 이제 막 경선이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력탕 싸움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 여야를 떠나서.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나 유권자들이 좀 현명하게 좀 이 사건을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권보다도
더 원망스러운 게 그 홍준표 의원, 유승민 의원님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분들을 또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부탁하겠습니다.